먼저 첫 번째로 에듀테크 산업 및 기술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실 테크빌 교육 즐거운 학교 이창훈 대표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빌 교육 계열사 즐거운 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게 1시간짜리 강의 장표인데 22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쇼가 뭔지, 영국이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바로 배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쇼 포인트입니다. 이번 25년 배쇼는 제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3년 연속으로 배트쇼를 방문했거든요. 23, 24, 25 이렇게 가면서 매해 그 해마다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 트렌드에 변화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들만 제가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배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그것은 바로 당연히 AI 기술의 고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AI들이 어떻게 고도화되었는가를 이 장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배트쇼에 가서 가장 많이 본 이미지, 여기 배트쇼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셨을 때 가장 많이 본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몇 분이 이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그 배쇼 입장 목걸이부터 해서 모든 발표 장표, 그 다음에 부스의 디자인, 그 다음에 서비스의 UI, UX에 항상 나오는 이 이모티콘, 뭐죠? 별이 반짝이고 있다. 별 두세 개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AI가 무엇을 생성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번 배쇼에서는 AI 대잔치였다. 내가 이런 별들을 만들음으로써 나는 AI 기업임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별은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네, 테크빌도 그 별을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 별들, 그러니까 AI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나왔고 더 놀라운 거는 제법 쓸만해졌다. 옛날과 다르게 제법 쓸만해진 AI들이 대거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보면은 어떤 기업은 작년과 완전 달라진 AI 기술을 가지고 온 회사도 있는 반면에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 회사들도 많았다는 거죠. 즉,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도 AI 기술의 격차들이 조금씩 벌어져 가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키즈 솔루션인데 키즈를 내는 건데 지금 엄청나게 AI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수업 설계까지 영역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1년 사이에 많은 것들 개발한 회사도 있고 제일 놀라웠던 것은 창업한 지 11개월 된 회사, 에디트 AI라는 회사를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지 11개월밖에 안 됐고 개발자도 거의 없어요. 한 두세 명의 직원이 선생님이 스템 기반으로 해서 협력학습을 해서 수업을 혁신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을 만들어 왔는데 그 성능조차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11개월 된 회사도 이렇게 고도화된 에듀테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다. 즉, 우리 에듀테크 기업들이 무언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 1년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기획하고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안에 서비스가 나오는 것들만 해야 되지 않을까? 1년 뒤에 나오면은 출시와 동시에 버전이 낮아버리는 새로운 신기술이 시장을 장악해 있는 그 시장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도 초에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LLM 기반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 1년 사이에 AI를 붙여서 나왔어요. 근데 그 AI를 명령할 때 대부분이 프롬프트의 텍스트 타이핑으로 입력이 되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AI의 내용물들은 쓸데가 없었다. 요게 24년도의 배트쇼의 모습이었다면 25년도에는 그런 입력할 수 있는 AI에게 그러니까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죠. AI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모달이 현실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뭐 타이핑, 그 텍스트 타이핑뿐만 아니라 손글씨, 음성으로 제출을 해도 되고 사진, 동영상으로 제출을 해도 전부 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게 25년도에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것도 벌써 이제 현실화되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별 이미지, 별이 반짝거리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봤다면 가장 많이 본 단어는 바로 AI 어시스턴트라는 단어였죠. 즉 AI 보조 도구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번에 가서 배쇼 가서 여러 업체들 미팅을 해본 회사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도구들이 적게는 20-30개, 많게는 150개 이상 AI 도구들이 탑재된 회사들이 엄청 나왔다는 거죠. 이런 AI 도구들은 대부분이 수업 설계를 지원하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문구들만 넣으면 그 학년에 맞는 수업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런 도구들, 평가를 자동으로 하거나 문제 출제를 하거나 학교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는 AI 보조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26년도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23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에듀테크와 기자재, 코딩 로봇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24년도 배쇼에서는 LLM 초기 모델로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AI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5년도에는 AI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AI 어시스턴트들, AI 보조 도구들이 허브를 이루어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그 실용성 또한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거죠. 이제 제법 쓸만한 AI 도구들이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도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시대는 당연히 AI 에이전트 시대겠죠. 여러분들 AI 에이전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도구들은 시켜야지만 실행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선생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3월에 수학 선생님에 들어가면 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이미 만들어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선생님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이제 공교육에도 도래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배트쇼에 가게 되면 AI 에이전트다라는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작동 구조를 보면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 도구가 이번 배쇼에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도구로 인해서 에이전트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에듀테크 기업 여러분들도 이런 AI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회사의 별들의 숫자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에듀테크가 600여 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들의 트렌드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기업들이 모여 있었을 때 약간의 문제점들도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1개월 된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출품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AI 기술, LLM 기술들을 빅테크 기업이 만들고 그들만 소유한 게 아니라 오픈했죠. 오픈해서 사스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은 못하지만 거대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들을 모두 다 탑재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술이 고도화되면 우리 서비스가 같이 고도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도구가 1,500개 이상 있어요. 즉 이제는 개발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레고처럼 갖다 붙여가지고 빨리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개발의 속도,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시대가 왔고 그걸 현실로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어떠한 특정 버티컬 영역에서는 충분히 대결해 볼 만하다. 꼭 대기업이라고 기술력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제공되는 사스 형태의 AI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UI, UX가 비슷하게 떨어져요. 수업 설계하면 결론이 다 비슷하게 떨어져요. 만든 AI 어시스턴트의 모양이
거의 비슷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듀테크별 차별성이 엄청나게 많았다면 요번에 배쇼 가서 느낀 거는 원래 퀴즈였는데 수업 설계를 하네, 원래 수학이었는데 수업 설계를 하네. 예,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자의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기획자의 창의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미국 에듀테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의 사용성이 낮았는데 이번 배쇼에서 만난 에듀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다국어로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즉 한국어로 해외 에듀테크들이 다 사용이 가능했고요. 카미 같은 경우에는 200개가 넘는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한국 교육과정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예, 세계 에듀테크들이 2022 한국의 개정 교육과정을 다 탑재한 채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수업 설계도 다 가능하게끔 나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이 통합되고 있고 여기 계신 에듀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에듀테크를 만드는 순간 세계가 경쟁 상대가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드파티인데요. 예전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서비스 밑에 이제 서드파티 형태들로 다양한 앱들을 붙였다면 이번 배쇼 가서 느낀 점은 에듀테크별로, 그러니까 각각의 에듀테크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점인 회사들과의 연결을 시작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에듀테크 쪽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설계할 때 디자인 영역은 선생님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데 이런 캔바의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수업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미오라는 혁신적인 수업 설계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디자인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캔바랑 연결을 한 거죠. 캔바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 다음에 앱을 루미오를 검색하게 되면 루미오가 커넥트 했을 때 루미오 화면으로 캔바의 디자인이 다 넘어가게 되고 선생님이나 학생은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서드파티의 형태들이 이번 배쇼에서 엄청 많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쇼의 기업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1년 사이에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의 기술 발전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지식이 나오게 되고요. 과거의 지식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모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모어의 법칙이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24개월마다 기술이 2배씩 발전한다라는 법칙이거든요. 이게 2012년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7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기술 발전은 30만 배 이상 더 빨리 왔다. 모의 법칙을 깨고 이런 시대가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교육의 방향은 지식 자체가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지식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추는 거는 AI가 훨씬 잘합니다. 정답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것도 찾아내가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미래 인재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국립과학원에서 하버드 교수님들이 뇌를 연구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 뇌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좌우 앞뒤로 특정 영역, 상반되는 영역의 뇌들을 서로 막 네트워크해서 사용하는 1번의 뇌, 그리고 아래 위로 수직적으로 사용하는 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뇌는 누구의 뇌일까요? 1번 뇌는 뇌를 창의적으로 쓰는 글로벌 리더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뇌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뇌는 누구의 뇌일까요? 대치동 학생들의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입식 교육, 암기 교육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의 교육은 이 뇌를 만들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교육부 케이스 김예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학습자는 지식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능동적 학습자가 되어야 되고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서 수업을 설계해 줄 수 있는 학습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업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 협력학습 이런 것들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 방향, 미래 인재가 변화됐고 선생님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저는 교육부가 만드는 정책, 교육부의 방향이 이상적이고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교육과정을 학교가 재구조 하나를 넘어서 교육과정을 직접 학교가 개발해라 라는 정책들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2 성취기준,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15에서는 그 성취기준이 엄청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과학실험인데 뭐 빗면 실험을 해라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면 2022 성취기준에서는 엄청 추상적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자율권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리고 올해 25년도부터 해서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게 공교육에 강제로 도입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과서 없이 초등학교 3, 4학년은 29시간, 5, 6학년은 32시간, 중1은 33시간을 교과서 없이 흰 백지에 선생님이 교육과정부터 해서 다 만들어서 수업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정책, 이런 정책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AIDT가 도입되면서 학교의 인프라가 무선 인프라, 그 다음에 1인 1디바이스 에듀테크 구매 예산들이 나오면서 저런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인재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수업 도구도 변화된다. 이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배쇼 기조연설에서 캔바 교육팀장이 발표한 장표고요. 학생들은 이 과정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해야 된다를 기억을 지워버렸고요. 언더스탠딩, 이해해야 된다. 네, 기억이 아니라 메모라이징이 아니라 언더스탠딩이다. 즉 전 세계가 다 공감하는 것이 이해 기반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런 그 창의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대신해라 라는 형태들로 보조교사로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출시를 합니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창의성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올려주는 형태들로 출시가 되었고 이것으로 선생님은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 문제는 최신 기술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하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공교육에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미래 교육의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카테고리고요. 네, 에듀테크 산업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여 보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언맨 슈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이언맨 슈트.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슈트는 정답은 토니 스타크죠. 네, 여기서 자비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AI 시대예요. 선생님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AI를 다 맡기면 어떡해? AI를 그렇게 쓰면 어떡해?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AI 시대 선생님들도 이런 AI를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I를 만드는 게 더 고도화된다라는 겁니다. 아이언맨 이 슈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토니 스타크가 무장감사에 잡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망치질하면서 만든 게 앞에 봤던 마크 1이었고요. 이 마크 1 얘는 탈출과 동시에 산산조각 납니다. 탈출하고 나서 몇 주 만에 만든 것이 자비스랑 AI를 만든 것이 마크 3죠. 마크 3한테 온갖 일을 시켜놓고 아이언맨은 다른 일을 보러 가죠. 파티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거죠. 이러는 와중에도 자비스는 이 주인의 목적을 이해하고 아이언맨 슈트를 정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AI를 가지고 생활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빌 교육에서는 수업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고 있었고요. 마이클래스 AI 에이전트, 줄여서 에이전트 마이크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즉, 테크빌 교육도 여러 가지 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선생님에게 6개의 영역의 보조교사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 신청 오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장표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듀테크 기업, 여기 계신 기업 여러분들은 교육과정과 앞으로 이제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생님 자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문을 할 때 대부분 작년에 내가 발생된 문제, 과거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자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 개발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될 확률들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계신 에듀테크 기업들은 교육의 방향성, 교육부가 끌고 가는 그 이상적인 방향성을 예측하여서 그 곳으로 선생님들이 갈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공교육의 교육과정들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테크빌 교육의 이 3가지 책만 읽어보셔도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도 정말 확실히 올라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은 이런 AI 도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아이들의 AI 격차를 줄여주는 공간이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아까 전에 봤지만 글로벌 에듀테크들이 대통합되고 시장이 합쳐지고 있잖아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그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기술이 최고로 고도화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지원들을 아끼지 말고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대표님과 열정적인 강연 감사드립니다.